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의학 자료들 참 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킨슨병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킨슨병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맞춤 영양 설계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적 가이드라인들을 누구나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실용적인 하나의 플레이북으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번 이 부분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삶을 구하는 정말 필수적인 파킨슨 치료제가 왜 때로는 오히려 신경 손상을 가속화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까요? 아시다시피 레보도파 같은 약물은 우리 일상을 지탱해주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바른 영양학적 지원이 딱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배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드시는 파킨슨 치료제 레보도파를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를 쌩쌩 달리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필연적으로 유독성 배기가스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이 배기가스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이 배기가스를 싹 정화해줄 올바른 필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독가스가 몸이라는 차고에 꽉 차서 결국 심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을 무려 2.5배나 치솟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배기가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엔진을 튼튼하게 유지할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자, 1번 파킨슨 약이 만드는 독성 물질부터 2번 부작용을 막는 4대 영양소, 3번 절대 주의할 비타민 B6, 4번 식생활 속 3대 수칙, 그리고 마지막 5번 가장 효율적인 하루 루틴까지 차례대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파킨슨 약이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배기가스의 정체,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데요. 레보도파가 우리 몸에서 열심히 약효를 내기 위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메틸기라는 성분을 아주 다량으로 쏙쏙 빼서 써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몸 안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부산물이 바로 이 혈관 독성 아미노산이에요. 이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몸에 계속 쌓이게 놔두면 결국 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퇴화라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닫힌 차고 안에서 유독가스가 계속 맴돌면서 벽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거랑 진짜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런 부작용을 막는 4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닫힌 차고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싹 깨끗하게 정화해줄 아주 유능한 정비사들이 필요하겠죠? 약물 장기 복용으로 인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줄 4명의 핵심 정비사들을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는 바로 비타민 B12와 엽산인 B9입니다. 이 둘은 앞서 말한 그 독성 배기가스 호모시스테인을 안전한 물질로 싹 변환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화 필터 역할을 해요. 말초신경 장애나 인지 저하를 아주 든든하게 막아주죠.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이건 신경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D.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바로 낙상이거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골밀도와 균형 감각을 단단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적인 미세신경염증을 싹 가라앉혀주고요. 각자가 자기 담당 구역을 딱 맡아서 완벽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셈이죠. 이 중에서 코엔자임 Q10, 우리가 흔히 코큐텐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수명이 거의 다 된 스마트폰 배터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안타깝게도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선천적으로 세포내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결함이 좀 있어서 에너지가 금방 방전되고 세포가 손상되기 쉽거든요. 딱 이때 코엔자임 Q10이 전자전달계를 쌩쌩하게 다시 돌려주는 초고속 충전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뇌세포 에너지를 직접 팍팍 활성화하고 도파민 분비 세포가 퇴화하는 것까지 지연시켜주니까 와, 정말 든든하고 기특한 성분 맞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절대 주의해야 할 비타민 B6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양소라고 해서 무조건 다다 익선,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의 경우에 고함량 비타민 B6, 즉 피리독신 단독 보충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셔야 해요. 아니, 몸에 좋다는 비타민을 왜 먹지 말라는 걸까요? 비타민 B6는 비유하자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덜컥 문을 열어버리는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해버립니다. 우리 몸의 구원투수인 레보도파는 최종 목적지인 뇌까지 아주 온전하게 살아서 가야만 약효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내에 비타민 B6가 너무 많으면 뇌로 채 가기도 전에 말초신경계에서 레보도파를 냅다 도파민으로 대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작 뇌로 가야 할 약물량이 뚝 떨어지겠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귀하고 중요한 약물을 톨게이트 바닥에 줄줄 다 쏟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약효가 확 떨어지니까 이런 불상사는 진짜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파트, 식생활 속 3대 수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통 안에 있는 정비사들을 만나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의 골든룰을 알아봐야겠죠?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단백질 식사 시간 조절. 이게 진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번엔 이걸 1차선 VIP 전용 도로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레보도파라는 위급한 구급차는 위장에서 흡수될 때 장벽에 아주 좁은 1차선 도로를 지나가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 같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듬뿍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거대한 화물 트럭들이 이 좁은 1차선 도로를 그냥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구급차가 도무지 뇌로 향해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는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넉넉히 지나고 나서 하셔야 구급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변비가 약물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과 식이섬유 충분히 드시고요. 혹시 드시고 계신 다른 특수 처방약이 있다면 식품 간의 간섭도 꼭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금 내용들을 싹 모아서 만든 가장 효율적인 하루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복잡한 원리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아주 실천하기 쉬운 일일 루틴으로 세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하루 시계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위장이 텅 빈 공복 상태. 이때가 도로가 가장 시원하게 뻥 뚫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파킨슨 약물을 드셔서 약물 흡수율을 쫙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소화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탄수화물이나 야채 위주로 편안하게 드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든든한 정비사들 있죠?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이때 딱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아 참,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일찍 열어버리는 B6는 절대 안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대망의 저녁 식사 시간. 낮 동안 꾹 참으면서 미뤄두었던 단백질 화물 트럭들을 이때 시원하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를 저녁 식사에 싹 몰아주면 약효 간섭을 아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어요. 어떠세요? 하루 식단이랑 약 먹는 타이밍 정말 명쾌하게 정리되셨죠?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전해드린 가이드, 여러분의 일상에 안전하게 지켜줄 정말 훌륭한 기본 플레이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양제나 식단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드시고 계신 처방약의 이름, 그리고 복용 지침을 들고 약사 선생님이나 주치 선생님과 꼭 꼼꼼하게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영양 설계를 해보려는데 저한테 잘 맞을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진짜 그 누구보다 훌륭한 나만의 맞춤형 관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셨으면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그 수많은 영양제들,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 식습관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경세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리고 방해하는 숨겨진 장애물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쌩쌩 달리는 엔진과 유독한 배기가스, 그리고 1차선 VIP 도로의 비유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통과 저녁 식탁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